안녕하세요, 버니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물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에드워드 버네이즈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PR의 아버지, 정보조작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입니다. 삼촌인 프로이트의 책을 탐독하여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대중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해야 그 선택은 오래간다. 지성을 발휘해 대중의 관행과 의견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선전 전략, 그것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인들의 아침 식단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아침 식단인 베이컨은 실은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회사의 의뢰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여 미국 전역의 아침 식단을 바꾼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시켜 아침 식단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컨의 단점은 배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인터뷰 내용만을 보도하였습니다. 그가 보도한 베이컨 섭취 시 장점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연연하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우물안 개구리를 통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들도 보겠습니다. 자유의 횃불, 바로 여성 흡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 내용은 여성의 인권을 이용하여 여성 흡연은 여성 해방의 상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리게 되었고 의뢰를 맡긴 담배회사 아메리칸 타바코에는 큰 매출 이윤을 남겨주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지로 여성 흡연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계획은 전략적으로 성공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 머리만 반쪽, 아이보리 비누 반쪽, 아침 영양식으로 각인된 베이컨, 여성 흡연 캠페인, 과테말라 점구 정복, 미국의 식품회사 유나이티드 프루트를 위해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의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 사례가 우리와 상관없는 아예 다른 나라의 사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엄창록, 위 인물에 대해 아시는 분은 적을 겁니다. 영화 킹메이커의 주인공으로 김대중의 비서였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따라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급변하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조차 전문가들은 엄창록의 모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조차도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론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나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나라는 행복의 나라 부탄입니다. 요즘은 많이 언급되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고령화,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입니다. GNH, 국민행복지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해결 못한 일자리,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의 나라로 불리우는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부탄이라는 생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3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만 우리보다 GDP가 훨씬 낮은 부탄에서 위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의 나라로 불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지만 그 중 하나는 경제적 우위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도 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복권 당첨자들의 90%는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은 분명 행복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필수 조건을 모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무색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같을까요? 예로 행복한 삶을 떠올리면 수도권의 고층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에 관련된 책이나 행복한 나라를 들여다보아도 위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어쩌면 매체나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나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인데 물질적인 것과 행복이 연관성이 적다면 우리는 행복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모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정보를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많은 언론과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찾으려면 내 스스로가 혹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행복이 아닌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로 대학을 가야 행복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 등 막연한 행복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잃은 채 삶이라고 하는 넓은 지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독자분들에게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셨다면 저는 매우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